네, 이렇게 짚어봤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그 반도체 이야기를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커스텀 메모리, 그러니까 맞춤형 메모리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삼성을 빛내줄 별들은 어떤 별들이 있을지 바로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별은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직접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 온디바이스 AI 키워드로는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온디바이스 키워드 가지고 지금 할 얘기들은 되게 많죠. 삼성전자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사실 뭐 최근에도 이제 그런 리포트들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내년에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시장에 한 50%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보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고요. 결국 이제 기기를 얼마나 연결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결국 뭐 20억 개 이상의 기기를 연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을 통해서 이제 AI 스피커 출시가 나서는데 사실 AI 스피커는 기존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실이라든가 잘 아시는 이런 그 AI 스피커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열풍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하다가 조금 이게 주춤하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좀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뭐 이제 그 굉장히 단순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쪽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물 인터넷, 단순히 이렇게 기존의 어떤 AI 스피커가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홈 AI 그 허브 생태계 유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추구하는 바는 그거죠. 이제 그 모든 그런 그 어떤 가정 내의 기기들을, 전자기기들을 결국 그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네, 센터장님, 저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사실상 이미 하나로 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삼성이에요. 네, 그래서 TV를 보면 세탁기가 되면 세탁기가 다 됐다고 뜹니다. TV에? 네, TV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이미 작동이 가능한데 여기 이상의 하나로 되고 있는 걸 구축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이제 앵커께서는 굉장히 이제 앞서가신 거고, 얼리 어답터신 거고, 사실은. 근데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이제 일상화되는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AI 허브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 허만하고의 지금 이제 제휴를 통해서 이제 그 스피커를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고, 결국 어떤 가전 제품의 어떤 대형 디스플레이 탑재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가전 제품에 이제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가전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선 이어폰에다가도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를 탑재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일체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이 추구하는 바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 제어가 될 거고 스마트폰과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어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그 삼성이 지금 추구하는 어떤 생태계 새로운 온디바이스 생태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잘 경험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잘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이제 요 온디바이스 AI 뭐 이번에 이제 갤럭시 신제품이 또 나오면서 뭐 아마 주변에서도 직접 쓰시는 분들 이미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 뭐 저는 없는데 이제 동료들이 받은 걸 좀 써봤는데 좀 확실히 좀 혁신적이다라고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그 단말기 선에서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뭐 요약이라던가 이미지 관련된 AI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다 보니까 살짝 이제 게임 체인저 느낌은 이번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을 통해서 좀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항상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와 비교할 때 항상 이제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점쳐지는 부분들은 이런 애플의 이제 자체적인 OS와 이런 것들을 통한 하나의 이제 생태계를 갖췄다라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맥북을 쓸 때 아이폰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삼성 생태계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많이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뭐 가전이라던가 이런 것들 초연결을 통해서 뭔가 좀 신속하고 좀 사용자 편의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뭔가 운영 체계라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성공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드웨어는 준비되었다. 과연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확장의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키워드 아래 우리는 어떤 관심 섹터, 밸류체인, 관심 기업을 살펴봐야 할지 또 각자 꼽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기 전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체인이 많더라고요, 센터장님. 뭐 D램, MPU, IP. 과연 이 키워드 아래 우리는 어디를 눈여겨봐야 합니까?
사실 뭐 이제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지금 TV에서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저는 결국은 그런 세부적인 섹터들이 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순차적으로 좀 이제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좀 먼저 이제 움직였던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제 가온 칩스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이 예. 좀 먼저 움직인 바가 있고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결국은 또 어떤 추가적인 수혜주를 찾는 노력들이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향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아직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주축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그 애플보다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여유에 네.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어떤 안드로이드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하드웨어 쪽은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좀 더 이제 기술을 집중을 시킬 거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디바이스라는 카테고리가 진짜 크기 때문에 이 맞습니다. 안에서 어떤 밸류체인이 가장 강할지는 또 이야기를 다채롭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권태충 대리한테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어디로 좀 준비를 해주셨나요? 뭐 구체적 종목 하나로는 이제 네.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를 하고 있는 가온 칩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기업인데요.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뭐 10,000원대부터 해서 90,000원대까지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죠. 거의 10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엔비디아의 하락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면서 최근 한 4, 5거래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이미 뭐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를 뭐 DSP와 VDP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사는 DSP에 속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디자인 반도체 설계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좀 더 강화된 파트너십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온칩스가 있겠죠. 역시나 이제 23년, 24년 AI 반도체의 흐름과 열풍과 더불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장중에 보시면은 거의 뭐 상한가까지 한번 가기도 했었는데요.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7만 원, 8만 원대 이상에서는 조금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더불어서 주가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24년까지는 이제 양산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이런 쪽도 역시 눈여겨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디자인이 소프트웨어 쪽과 가온 칩스를 눈여겨보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을 빛내고 있는 두 번째 별은 어디일까요?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온 디바이스 AI에 이어서 두 번째 별은 CXL 고성능 메모리가 되었네요. 사실 상용화된 기술력은 아니고 이 CXL을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정말 공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CX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CPU, GPU, DRAM 저장 장치 이런 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다수의 장치를 갖다 이제 하나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그 장치별 인터페이스를 따로따로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 처리 지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올해부터 이제 CXL 기술이 좀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개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30년이 되면 한 규모가 한 2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잘 아시겠지만은 HBM 시장에서 한 발 늦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 CXL 시장에서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이제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이제 그 어떤 선두의 위치를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에 또 이제 부각되는 부분들은 메모리에다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연산 기능을 더한 프로세싱 메모리 PI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거는 조금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인데 CXL에서 PIM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 분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체크해봤고요. 네, 그럼 CXL에 대한 이야기도 더 디테일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HBM하고 CXL을 좀 비교지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HBM 지금 상용화가 돼서 실제로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세가 안 나와도 미래에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CXL은 지금 적깁니까 이게? 이게 기술 자체는 한 21년 전부터 이제 네.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사실은 조금 된 기술이죠. 이미 뭐 글로벌 이제 뭐 메모리 업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인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컨소시엄을 삼성전자가 맺어서 네. 뭐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뭐 내놨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먼저 온 것은 역시 HBM 쪽에 먼저 좀 들어와서 사실은 조금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발 늦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HBM 쪽에서는 뭐 그런 평가가 이미 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기술에 조금 더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 HBM과 CXL은 뭐 서로를 대체할 수 있다던가 그런 섹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하는 분야 자체가 좀 다르고요. 고대형 메모리와 이 CXL은 뭐 일종의 프로토콜 같은 거죠. 기술 같은 거고 HBM은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거고 좀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CXL 시장 자체도 결국에는 크게 좀 개화가 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뭐 내년부터 해가지고 그 성장 속도가 뭐 매년 뭐 크게 보는 데는 뭐 매년 3배에서 4배까지 계속 그로스가 나올 거다라고 보는 곳도 있는 만큼 이쪽 역시 HBM이 크게 개화한 것처럼 함께 좀 클 수 있는 하나의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자가 그만큼 뭐 계속 포커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도 네. 꾸준하게 좀 성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혹시 탑픽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뭐 최근에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 CXL 관련돼서 뭐 설계나 디자인 쪽 하는 종목들도 하나씩 신규 상장해서 올라오기도 하였는데 이런 종목들도 가볍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 이전에 뭐 기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워낙 여기도 밸류 체인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CXL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에 대한 뷰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화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향후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다는 전망들이 얼마나 맞을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서버용 디램의 용량이라든가 속도를 좀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이런 CXL의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는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종목들도 향후의 어떤 이런 비전을 보고 지금은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세 번째 별은 우리는 어디로 네. 또 향하고 있을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CXL과 온 디바이스 AI가 첫 번째, 두 번째 별이었는데요. 세 번째는 또 파운드리네요. 파운드리까지는 정말 또 짚어볼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관련 소식이 있었어요. 2조 원 지원에 대한 발표. 미국 반도체 기업의 2조를 푼다라는 바이든. 과연 우리 국내 대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업체에다가 그 15억 달러, 네. 2조 원의 어떤 그런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금 파운드리 세계 3위입니다. 그 사실 이런 부분들 TSMC, 삼성전자 다음인데 사실 이런 글로벌 파운드리가한테 이제 먼저 미국 기업한테 먼저 준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 지금 뭐 뉴욕주에다가 공장 건설하고 또 이제 뭐 기존 공장도 확장하고 이제 이런 데 아마 소요가 될 건데 사실 2022년에 반도체법 발효 이후에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실 조금 이게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상당히 이게 좀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그 까다로웠던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이제 시작이 새롭게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를 시작으로 향후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결국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바이든이 지금 아무래도 조금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경제 성과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를 시작으로 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인텔이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회사들한테 아마 이런 그 보조금 지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에 조금 지연됐던 부분들 그동안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약간의 노이즈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또 반도체 업종한테는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이 파운드리가 작년에 시황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최대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엑시노스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올해 파운드리는 좀 내년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기저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기저 같습니다. 효과. 이제 워낙 그동안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네. 그래서 뭐 적자가 찍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로 인해서 좀 크게 이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바이든의 이제 지원 관련돼서 살짝 예. 덧붙여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공장을 텍사스 쪽에 짓고 있는데 여기가 좀 공화당 텃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말씀드린 건 미국 지역 기업에 먼저 준 이유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당연히 있거든요. 자국 기업 챙기고 이후에 미국 땅에다가 공장 짓는 해외 기업들에 조금씩 보조금을 풀어줄 텐데 순차적으로.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텍사스에 지금 짓고 있어가지고 아마 좀 뒤로 밀리거나 뭐 조금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발목을 잡았던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23년 실적만으로 봤을 때에는 파운드리는 최대 수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160억 달러를 수주를 하였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22년에는 파운드리 고객수가 100개 였는데요. 24년에 134개, 6년에는 169개, 28년까지 200여 개 이상 고객사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2배 이상 확대가 된다는 건데 당연히 고객사가 늘어난 만큼 가동률이나 매출액은 자연스럽게 좀 따라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뭐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죠. 이제 일본의 AI 관련돼서 유니콘 회사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로부터 이나노 AI 가속기 생산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나노 기술로 수주를 받은 이제 첫 케이스인데 2월 26일자로 기사가 좀 나왔고요. 좀 의미가 있죠. 글로벌 AI 선두 기업으로부터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선택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경쟁 우위를 일부 입증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프리퍼드 네트워크스가 하는 곳이 결국은 이제 AI 탑재된 로봇이나 바이오, 자율주행 이런 쪽 양자 컴퓨팅 이런 곳으로 이제 향후 다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주 이후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경쟁 우위를 갖고 앞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업으로는 네오셈과 가온칩스가 꼽혔습니다.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